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볼 텐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섬 사마디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마디 씨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을 텐데 처음에 장 볼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그때 한국과 캄보디아의 어떤 점이 다르구나 느끼셨나요? 네, 한국 초창기 생활했을 때는 장 볼 때 네.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그 차이점 많이 느끼는데요. 그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결제할 때 네. 저희 캄보디아에서는 헌금으로만 결제 가능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 들었냐면 "헉, 이게 돈 주지 않아도 물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 차이에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신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꼭 뭐 지폐로 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거래가 되는 게 신기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하긴 뭐 요즘은 그냥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폰으로도 다 되니까 네. 그 점이 캄보디아와 가장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계신 정성훈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립수 네.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사마디 씨가 캄보디아에서는 카드 결제를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이 한국에서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성훈 씨는 초창기 때 캄보디아에서 장 볼 때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졌나요? 저는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그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네.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날씨도 이렇게 덥고 이러면 상할 텐데 아, 이걸 어떻게 사 먹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장을 보러 가기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한국은 다 냉장 혹은 냉동 판매를 하니까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요즘은 장 볼 때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뭐 장보기 두렵다는 말들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캄보디아 물가는 어떤지 성훈 씨가 오늘 직관적으로 또 재밌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캄보디아나 동남아는 물가가 싸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재래시장을 가면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은 일반 현대적인 마트에 비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시장에 보면은 있는 식당들이에요. 여기서 아침에 꾸이띠우도 먹고 식사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점심 준비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식사 준비 계속 하고 있네요. 아침이라 그런지 좀 한가한 모습이에요. 사라졌어요. 네. 여기 있네. 왜 갑자기 그건 사? 얼마야? 불안분. 그런데 물에 슬리퍼 신고 오면 이런 거 물을 막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새우 1kg는 38,000원. 오징어는 얼마? 바이먼 뱀. 발타는 모이킬로만. 커튼바랑 모이킬로 뱀 뿌한다. 그거 뭐 맞잖아. 걱정해요. 걱정이에요? 살아있는 닭이죠? 걱정해요. 아, 옆에는 친구들이 매달려 있고. 이런 젓갈 장수도 있고 장아찌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오면 들고 다녀야 되고 덮고 뭐 이렇게 땀도 성글성글하죠. 대파는 모이킬로 시장에서 이런 물가를 보는데 채소를 사면 한국과 많이 다르진 항상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로 줘요. 네, 풀이.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고추를 항상 풀이로 주네. 재래시장은 고기를 다 이렇게 팔아요. 때로는 신선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상온에 고기를 판매하고 있네요. 냉장고 넣지 않고 즉시 이렇게 바로 판매해요. 삐쭈하네. 삐쭈한 띠 뭐. 아, 삼겹살. 한 덩이 사자 엄마. 수박 알라고 엄마? 프람 바이뽀안. 아, 니는 꼰스레이야. 마 꼰스레이요. 모녀가 함께 같이 시장을 등산해요. 하고 있고. 예. 지금은 한국 분들이 즐겨 살 수 있는 것들, 대파, 양파, 즐겨 사는 삼겹살도 있죠. 새우, 오징어 요 정도 사봤습니다. 지금 다시 그 똑같은 품목을 사러 이제 비교를 해 일단은 주시는군요. 좀 시원하고요. 일단 장보는 분위기는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엄청 넓네요. 한국의 창고형 대형마트하고 뭐 똑같네요. 네네. 어? 잠깐. 작지만 4,900yen. 대파, 모이면 브람 문뽀안 바이로인 이거야? 뭐? 모이돌라 끌라.
지저분한 게 없죠. 그래서 슬리퍼 신고 다녀도 무방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마트에서는. 이게 이거야. 이런 대형 마트는 나름 위생적인 상황에서 고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파리도 없고 각 부위별로 다진 것도 있고 목살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은 재래시장은 그냥 이렇게 통삼겹 이렇게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로 오면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우리가 구워 먹기 편하게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이 4.9불 정도 됩니다. 좀 바랑은 그럼 뭐 부안비로 네, 나오네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은가 봅니다. 엄마 돈으로 사. 네, 이렇게 먼저 재래시장과 또 대형마트의 뭐 장단점, 그리고 물가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네, 성우 씨 영상 잘 봤고요. 우선 그 방문하신 곳이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곳들인 건가요? 네,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시장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도 메이저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그 마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네. 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물가를 상세히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좀 네.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어떤 것은 오히려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이 의뢰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성우 씨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현지에 있는 서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재래시장이 싸고 신선하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팩 단위나 유닛 단위로 단위별로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마트에서 채소 포장이 10개가 들어있는 한 팩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근데 현지 분들은 일반 재래시장에 가서 제가 필요한 거 오늘 2개면 2개만 사거든요. 맞아요. 필요한 그러니까 1회당 장바구니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위별로 금액이 얼마냐 이거보다는 내가 하루 요번에 가서 내가 받은 그 시장 가격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이거로 보고 그렇게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필요한 만큼만 사면 또 그만큼 차이가 날 테니까요. 맞아요. 네, 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더 편한가요? 네, 그 상훈 씨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대부분 필요한 만큼, 그래서 마트에서는 묶음으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싸지 못해서 그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거 차이 별로는 없어요. 네. 내가 얼마나 필요하는지, 그래서 냉장고나 그런 거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마트는 묶음으로 사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뭐 재래시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그때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트는 시장보다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장고를 보유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네. 점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 장을 보는지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때 한 끼 한 끼 필요한 때 장을 네. 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사실 동남아, 뭐 캄보디아 하면 한국보다 훨씬 쌀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그렇게 확연히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훈 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고를 하나 사 먹으면 2알 들은 게 뭐 6,000원, 8,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망고가. 근데 이제 캄보디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kg에 500원, 1,000원 요 정도 하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시장에서 과일을 사와도 너무 싼 거고, 네.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지금 판매하는 그런 음식 가격하고
캄보디아의 길거리의 음식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느끼기에는 캄보디아가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캄보디아는 지금 산업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산품, 생필품 가격들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채소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가 지금 낮은 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 예를 들면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에서도 수입해서 들어가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물가들이 이 나라의 경제 지표적인 어떤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거면 또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훨씬 싸게 보이는 거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요.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사면 뭐 네. 고추? 네, 이런 네. 것들을 서비스로 넣어주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건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캄보디아 음식 대부분 고추나 쪽파가 좀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요. 아. 근데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인식을 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거 도움으로 주는 거죠. 도움으로. 네. 그래서 스스로 그거 좀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장사하신 분 알아서 이제 고추나 쪽파를 덤으로 주세요. 아, 그럼 예를 들어 베트남 음식에 뭐 고수가 자주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캄보디아 음식에는 쪽파나 그다음에 그렇죠. 고추가 들어간다는 거죠? 많이 맵게 드시지 않은 집들은 한 두 개만 있으면 아. 충분하게 칼칼하게 드실 수 있어서 사지 않아도 그냥 고추 저절로 따라오고, 다만 만약에 좀 많이 맵게 드신다고 하면 한 300일 정도 이렇게 사면은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은 참 좋네요. 사실 네. 조금만 들어가는 재료인데 네. 많이 사놓으면 아깝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많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캄보디아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들도 많다는 점 미리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좀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훈 씨?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재래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흥정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기류나 해산물류 같은 경우에는 각 시장마다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기는 새벽에 들어오고 해산물은 점심시간 이후로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갈 재래시장에 그 제품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시장을 보러 가시는 거, 그런 거 이제 추천을 드리고, 캄보디아는 달러하고 리엘이 공존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엘 베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달러를 소지하고 재래시장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38,000리엘이다. 그러면 38,000리엘이면 달러가 얼마지 하고 막 거기서 막 계산기 또 해야 돼요. 환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 앞에 보면 이런 그 환전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시기 전에 달러를 이제 리엘로 환전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와, 정말 현지인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팁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캄보디아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주신 사마대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